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광복절 전후로 조국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6일 갑작스러운 장중 하락이 나오고 있는 조국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실까봐,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영상을 남겨봅니다. 관련주로 알려진 것은 당연히 화천기계, 삼보산업, 신송홀딩스고,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삼보산업과 신송홀딩스의 시세는 이미 일찍이 끝났고 하천기계만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조국 관련 루머와 관련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국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휴일 전후로 해서 헤드라인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출자 의혹, 그리고 부동산 위장 매매 및 임대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블로커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출자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헤드라인에 걸리는 이 고액의 금액은 과장성 멘트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에 여러 명이 투자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됐을 뿐 75억을 모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 900만 투자한 것으로 사실 확인됐습니다. 10억 미만이고요.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 임기가 시작되기 전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거 확실하니까 관련주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관련주는 화천기계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천기계 현재 8월 중순까지 시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박스권에서 최근 형성된 박스권에서 중심 가격을 이탈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어디를 저점으로 봐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저 역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 하락세는 조국과 관련된 의혹,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락도 병행될 것이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잡히는 저점에서 이제 공략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9월 초라고 하면은 당연히 9월 첫째 주가 되겠고요. 추석 전에 시세가 나올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추석 전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희한하게 한국 증시는 명절 전에 이제 조정이 발생되고 명절 후에도 조정이 단기간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좀 꺼려지실 수 있을 겁니다. 명절에 돈이 필요해서 출금을 한다. 일리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정답이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추석 전에 조국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조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8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중에서 저점은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저점은 3,000원이겠지만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심리까지도 깨져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00원은 무조건적으로 깬다라고 봐야 돼요.
저도 사실 이전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이러한 루머가 혹은 의혹이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나올지는 몰랐었어요. 3,000원. 이 심리적인 지지 가격이 되겠고, 개인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게 될 텐데, 이 가격 깨지는 것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진행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낮추고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는 개입하면 안 될 명분이 생깁니다. 즉, 조국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한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0이 돼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국 테마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총선을 패스하고 대선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는 달라지겠죠? 화천기계가 조국 테마로만 엮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일본 관련해서 국산화 수혜주의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기계 부품류에서 대장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조국 테마 쪽으로는 시세가 종료되고 일본과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하락세에서 그리고 3,000원까지 진행될 단기 급락에서 타이밍을 노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8월 넷째 주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가격 기준으로는 3,000원까지, 3,000원을 이탈할 때까지.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9월 초 청문회를 생각하면서 시간적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또 하나 에이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유사하지는 않지만 오늘 하락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얘 역시도 이재명과 관련된 일정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도에 당선돼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승진 아닌 승진을 했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의 연임제고요. 지역구 의원도 4년 연임제입니다. 18년도에 당선됐으니까 22년까지 임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중간에 총선에 출마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므로 이재명 도지사 역시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낮다. 총선은 패스하고 대선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국 테마와 같이 함께 시세가 하락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당장 예정된 일정은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너무 오래 끌어진 이슈이고 악재로 반영되기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많아서 고려는 안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노이즈가 나오면은 잡음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관련 의혹과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물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회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급락이 나오는 때를 바로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급락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 매력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포인트,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텍, 화천기계, 베이스는 완전히 다르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두 인물로 묶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는 볼 수 없고 같은 인맥주 중에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반사이익으로 시세를 뿜어줄 만한 시세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매매에 참여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바로 톡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은 따봉 버튼 누르고 가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